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는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또 세상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풍수 구운이라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이 요즘은 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만 변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번은 기본이고 뭐 세네 번까지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면 적어도 강산이 한 대여섯 번 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과거에 20년 또 아니면 그전 20년 이때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산업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국운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남북 상황 또 전 세계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수 구은 시기에 남북 통일이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예언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유명한 예언가들 자체도 앞으로 시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끌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기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구은 시대에 어떤 산업,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구운이 됐던 뭐 이룬이 됐던 풍수가 뭐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열심히만 살고 그냥 내 할 일 하겠다.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자식들 잘 크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뭐 이런 영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시겠지만 1년이 아니면 뭐 10년이 금방금방 간다.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통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은 시대 역시 세월도 빠르지만 변화도 엄청날 건데 과연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나이가 이제 60대 넘어가면 물론 아직도 70대까지 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60대 넘어가고 70을 바라보는 나이면 가장 어정쩡합니다. 지금은 이제 50대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정말 애매해졌어요. 옛날에 60대면 뒷방 늙은이라고 해서 뭐 환갑이면 정말 한갑까지도 못 사는 사람도 많았고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60이고 70이 됐는데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써주는 데도 없고 또 역시 일자리도 없지만 막상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뭐 몸에 힘이 붙이고 또 급여도 역시 뭐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주고 이렇다고 하면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많은데 차라리 여러분들 아직 왕성하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도 아직까지는 뭐 굳지 않고 잘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쪽을 투자보다는 부동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좀 똘똘한 주식 같은 거 안정성 있는 이런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물론 주식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잘 선택을 하셔서 차라리 그냥 용돈벌이 한다. 내가 한 달에 뭐 한 150 정도에서 200 정도 그냥 뭐 일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일 하시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용돈벌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식 관계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말씀드렸던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반도체, 방위산업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구은 시대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원전 산업입니다. 원자력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원자력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역시 원전 산업 역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뭐 탈원전이라고 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완전히 원전 산업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 원전했던 회사들이 어렵지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구은 시대는 불의 시대입니다. 그런 불의 시대에 맞는 특징적인 산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런 쪽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풍수라고 해서 뭐 혈처 찾고 명당자리 찾고 또 우리 집이 뭐 자청용 어떻게 되고 우베코가 되고 문은 어떻게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또 주방은 어디에 있고 뭐 화장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을 볼 수 있고 큰 틀에 이 기운, 운기가 변하는데 과연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운기가 변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찾고 명당 자리 찾는 것은 형이 하학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큰 틀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건 형이 상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풍수하면 뭐 미신적이고 뭐 명당자리만 찾고 아니면 옛날 사람처럼 뭐 수맥봉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위에도 기운의 변화, 이 운기의 변화를 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 구는 왜 불의 시대냐? 2024년부터 43년까지인데 여러분들 혹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육식갑자 정도 좀 알고 뭐 갑자월축 정도는 좀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24년부터 43년까지인데 일단 여기서는 좀 몇 년을 좀 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오행의 기운 그러니까 각 연도별로 운의 흐름이 양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도 이 빨간색은 좀 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녹색은 불쏘시개 역할은 목의 기운. 그리고 역시 토의 기운도 일단 뭐 양기로 일부 볼 수 있습니다. 다 양토를 주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붉은 색깔이 불의 기운인데 바로 구은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 이런 연도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이런 기운 자체에 맞는 세상의 흐름이 무슨 뭐 풍수, 사주 이거대로가 자기가 정치 잘하고 경제 잘하면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그 말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그래도 세상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아니면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원전이라든지 전기 아니면 화력 발전 뭐 불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앞으로는 이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거는 이제는 탄소 배출량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은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는데 구운이 불의 시대인데 그럼 불이면 꼭 뭐 원자력만 불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계셔요. 뭐 화력도 나름대로 불이고 석유도 불이지만 일단 시대 흐름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서 원자력으로 다시 전 세계가 과거에 뭐 탈원전 했던 나라들도 있고 지금도 일부 그런 얘기 하던 나라도 있지만 다시 다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물론 뭐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도 있지만 사실 원자력처럼 안전하고 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여당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전기 요금이 올랐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윤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다. 그래서 전기료가 계속 이제 인상하고 한전이 적자 때문에 하잖아요. 이거는 윤 정부가 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랑 가스, LNG 이런 걸 수입하다 보니까 원가가 지나치게 올라갔고 태양광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새는 돈이 많아졌고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이렇게 이런 설명하면 누구 잘못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물론 대책을 잘 세우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는 윤정부 몫이지만 실질적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생태계 파괴해서 그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잘못되게 원인 제공한 거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 잘못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적인 수준이 좀 부족하던지 아니면 머리가 나쁘던지 아니면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갖고 다른 사람은 믿고 싶지 않고 자기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인지 뭐 아니면 정말로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한번 좀 보고 과연 그러면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실제 검증이 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면 사람들이 저거 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또 뭐 뇌피셜이네 아니면 뭐 보수네 뭐 우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분들 생각 자체는 그분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현황이 이집트,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뭐 또 다른 나라 아랍에미레이트도 전에 이제 수출을 했었죠. 그리고 일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국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핵발전소 이것도 또 핵이라고 그럼 핵이라 그러면 사람이 핵폭탄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걸 저기 한 건데 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핵폭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36개 갖고 있는데 앞으로 21개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5기 이상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몇십 기를 더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한국이 그동안 잘 나갔던 부분에 한국이 주춤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원자력 발전 세계를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준입니다. 뭐 인도나 영국 뭐 거기도 좀 하고는 있지만 물론 프랑스도 좀 원전 강국이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24개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건설 중인 거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원자력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원유, 석유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다 보면 그러면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수많은 충전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충전소 뭘로 하나요? 전기로 하잖아요. 그럼 전기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석탄이나 LNG 이런 거 수력, 뭐 우리나라 수력도 뭐 약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뭐 그걸 뭐 태양광이라고 해서 태양광 지원 사업을 통해 갖고 전국을 다 산도 깎아버리고 저수지 심지어 바다에도 태양광을 설치한 이런 멍청한 정부가 있었는데 그게 감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도 여름 되면 에어컨 틀어져 끼고 그러면 뭐 지금 뭐 그 블랙아웃이 되네 뭐 하는 이런 뭐 얘기가 몇 년째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로 모두 다 충전소로 바뀐다고 하면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전을 지금보다도 최소한 10개 이상을 더 우리나라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훨씬 더 많은, 그것도 일본은
후쿠시마 쪽이니까 일본 동쪽이니까 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해류가 보면 한류와 난류가 있고 바닷속 해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태평양 통해서 우리까지 오는데 4, 5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은 서해안 쪽에 엄청난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 서해안 코앞에 다가가 있습니다. 그럼 서해안은 물이 조수 간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또 남해안 쪽 이쪽도 지금 청정 해역으로 해서 양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동해안에서 양식 합니까? 그런데 그런 멍청한 얘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KBS, MBC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고지그대로 믿고, 정말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걸 마시면 안 되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나쁜 건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럼 중국 쪽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중국의 화력발전소 위주로 또 그 오른쪽 보면 뭐 동해안, 중국에서는 동해안이죠. 자기네들은 뭐 황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서해안 쪽이고요. 어마어마한 발전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석탄을 떼게 되면 이게 다 미세먼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 날라오고 그리고 원자력 사고가 되면 바로 제주도 앞바다 그리고 서해안 뭐 서산 앞바다 평택 앞바다 인천 앞바다 이런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본은 오른쪽에 있어 동쪽에 있어도 그것도 일본 자체에 동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 쪽에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가 빠를까요? 이거는 뭐 이 사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면서 또 뭐 쓸데없는 댓글 다시는 분들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더 문제입니까? 일본이 더 문제예요? 아니면 중국이 더 문제예요? 이 지금 이것은 지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도 아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참 한심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은 우리 서해안 쪽에 원자력 발전소 2035년까지 3,600 증설하고요. 석탄 발전소도 168개를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석탄 발전에 미세먼지에서 호흡기 질환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몸에 안 좋은 방사성 물질 이런 거 다 지금 우리나라 날라오고 있는데 왜 중국을 욕을 안 하고 있죠? 민주당 분들 뭐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냐? 저 국민의힘 지지자 아닙니다. 저도 국민의힘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출신이고 해서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응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친중좌파, 종북좌파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어쨌든 제가 자꾸만 오늘은 조금 이 원자력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빗나가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연합뉴스에서도 보도했네요. 중원전 건설 속도 2035년까지 3.6배로 확대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우리 한국에서 원전 수출 체코한테도 하려고 했고 또한 폴란드 쪽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 원전의 원천적인 기술은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잖아요. 특히 웨스팅하우스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그 뭐 특허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 회사는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비슷한 거예요. 반도체 이제 팹리스라고 해서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설계대로 해서 그것을 이제 구현해서 만들어내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고 또 파운드리 쪽으로는
대만의 TSMC나 UMC 이런 회사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일단 미국하고 합의가 잘 될 것이다. 물론 특허 기술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원전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자력 관련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물론 제가 종목을 여기서 하나하나 무엇을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 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주식 종목을 제가 뭐 리딩을 하고 어떤 종목 사세요, 가격,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다고 하면 사주 보면서 언제쯤 사고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정리를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보면 뭐 여기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물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옛날에 엄청나게 힘들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정말로 적자에다가 심각하게 힘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뭐 이렇게 보면 뭐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 보성 파워텍 이렇게 다 잘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뭐 현대건설도 가능성이 있겠죠. 뭐 여기 대한전선도 나와 있네요. 저 전기 배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성 파워텍, GS건설, 에이프로젠, 한신기계, 하이로코리아, 뭐 하이로코리아도 나사 볼트 이런 거 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에 관심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정말 몸으로 때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뭐 살 수는 없고 은행에다 이자 넣자니 요즘 이자가 좀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그거 갖고 좀 어렵다. 어떻게 될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리 지금 60년, 그러니까 60년대 세대면 지금 거의 뭐 60대잖아요. 그런 분들, 물론 50년대 세대 같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60년대, 70년대 초반 이런 분들, 어쨌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조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데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여기 글로벌 원자력 시장 규모 전망 나왔네요. 2020년에는 393기가와트시인데 2050년에는 873기가와트시, 거의 뭐 2.5배 정도 가까이 성장을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우라늄 가격이 급등을 했네요. 이건 뭐 원자력 있으면 당연히 우라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여기도 뭐 정리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종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공부하신다고 하면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행운의 신 사주 풍수 TV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일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세계 뭐 세계 이제 관계죠. 세계 관계라든지 아니면 무역, 경제 분야도 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국제 정세 이런 거 아울러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주 관계, 풍수 관계 뭐 이런 관계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런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시고 다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